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실제로 우리가 부부 공동명의일 때 단독명의로 1주택자 신청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그냥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지 한번 모의 계산해 보는 걸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앞에 초기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세금 모의 계산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같이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 우리 국세청 홈택스에서 여러 가지 모의 계산하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볼 거는 종합부동산세 간이세 계산이에요. 여기에 날짜가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 간이 계산을 클릭을 합니다. 종부세는 주택에 대한 것도 있고 토지에 대한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해 하시는 것들은 일단 다 주택이에요. 저희도 상담하다 보면 종부세 상담은 거의 99%가 주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주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간이세 계산 입력이라고 해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뭐 건건이 주택 건건이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근데 오늘 볼 거는 다수의 주택을 갖고 있는 케이스를 보는 거가 아니라 1세대 1주택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 단독명의 1주택자 신청하는 게 유리한지 여부를 볼 거라서 여기 1주택으로만 할 거예요. 주택의 종부세를 계산하려면 일단은 공시가격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 공시가격 조회하기를 누르면 바로 부동산 가격 알림이 사이트로 연동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집 주소를 조회해보면 공시가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냥 16억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여부는 1주택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1주택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2주택부터는 상관이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율에서 본 것처럼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을 갖고 있으면 세율이 중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뭐 1주택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표시를 해야겠죠. 조정대상 지역이다 라고 표시를 하고요. 재산세 감면 여부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기준시가 9억 원 이하는 감면이 되죠. 근데 16억이니까 감면이 당연히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집을 등록을 합니다. 주택 하나 입력했고 공시가격은 16억이고 조정대상 지역의 재산세는 이렇게 해서 공시가격 16억짜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대망의 우리가 부부 공동명의인지 아니면 단독명의로 신청하는 게 유리한지는 요 1세대 1주택 여부에서 우리가 1세대 1주택이라고 여를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부부 공동명의, 우리가 지금은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동명의를 딱 누르니까 1주택자 특례 입력 시 유의사항이 나오네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할 때 지분율이 높은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지정을 하라고 했죠. 근데 만약 지분율이 같다, 5대5 같다, 그러면 둘 중에 유리한 분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납세 의무자의 생년월일과 취득일자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예, 생년월일이 있어야 고령자 세액공제에 그 만 나이가 나올 거고, 취득일자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연세가 높은 분의 경우를 해보고 이제 좀 젊은 분으로 해보고 그렇게 해볼게요. 40년생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9월 12일이 생일이다 라고 했을 때 나이가 만 80세가 되시고요. 그리고 취득일자도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취득해서 한 88년 올림픽 때부터 갖고 있었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보유기간 32년이죠. 네, 실제로 이런 경우들을 제가 상담하다 보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1세대 1주택인데 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뭐 30년 넘게 살았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때 보유 지분을 5대5로 가지고 있어요. 배우자랑 5대5로 갖고 있다. 그랬을 때 본인의 나이가 배우자의 나이보다 더 많으면 신청을 하는 거죠. 내가 더 많으면 본인이 우리가 납세 의무자로 신청을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이렇게
1주택자 특례 시 납세 의무자를 두 분 중에 유리한 사람으로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이세액 계산하기를 클릭을 하면 세액 계산 하시겠습니까? 네, 해야죠. 단독 명의로 신고를 했을 때 가격이랑 공동 명의로 신고를 했을 때 종부세랑 이 두 개의 차이를 비교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하는 경우랑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안 한다는 거는 그냥 공동명의 두 명이 갖고 있는 걸로 계산한다는 거니까 인당 6억 원씩 공제를 하고 세액 공제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1주택자 특례를 적용을 하게 되면 공제 금액이 11억이 된다고 했죠. 11억을 공제받고 세액 공제 적용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약간 좀 1주택자가 엄청 유리한 케이스로 해봤는데 계산 결과를 볼게요.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6억 원씩 공제가 됐죠.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95%가 올해는 적용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세율을 적용했더니 세금 종부세가 57만 2천 원 이렇게 나왔어요. 농특세까지 해서 합하면 두 명을 합했을 때 한 137만 4천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한다 라고 했을 때는 16억에서 공제액이 11억, 단독명일 때 1주택자는 11억이 공제되니까 11억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95% 동일해서 이렇게 과세표준이 4억 7,500이 나오게 되고요. 세율을 적용해서 종부세가 지금 200만 원 나왔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고령자 세액공제 들어가고요. 고령자 세액공제 80세니까 이제 제일 높은 세액공제 적용되죠. 그리고 장기보유 세액공제 해서 한도액이 적용이 돼요. 이때는 80%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80%를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49만 4,400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한 거 합계 이렇게 요 130하고 49만 4천 원 이 두 개의 차액만큼 87만 9천 원 정도만큼 단독명의 1주택자, 그러니까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명의일 경우, 단독명의일 경우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케이스를 한번 더 해볼게요.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 볼까요? 세금 모의 계산에서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 공제 2021년 거를 해볼 거고요. 여기에서 주택으로 들어갔었죠. 이 공시 가격이 클수록 차이가 커지겠죠. 16억으로 했으니까 공제를 하고 나면은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12억이 공제되고 단독명의일 경우 11억이 공제돼서 과세 표준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요. 세액 공제를 엄청 많이 받아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났는데 이번에는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같은 가격으로 해서 35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이 맞죠? 그리고 재산세 감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35억짜리는 내가 1세대 1주택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데 공동명의인데 역시나 나이 이 세액공제를 다 받을 수 있는 경우로 가정을 해볼게요. 44년생이시고 그리고 취득일자도 오래됐어요. 역시나 한 80년대부터 가지고 계셨다 라고 했을 때 그리고 지분은 근데 반반씩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의 나이가 더 많은지 배우자가 나이가 더 많은지 나이가 더 많으신 분으로 특례 납세 의무자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간이세 계산을 해볼게요. 먼저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6억씩 공제가 되고요. 그 대신 세액공제가 하나도 없죠. 세액공제를 하나도 안 받고 그러면 종부세가 한 분당 870만 원씩 나와서 총 1,700만 원이 종부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세법이 개정이 돼서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수가 있죠. 1주택자 특례를 신청을 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테니까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해 봤더니 얼마가 됐을까요? 네,
556만 9천 원으로 지금 1,700에서 1,741만 5,954만 원에서 종부세가 얼마로 줄었어요? 556만 9,920원. 1,200만 원 가까이 종부세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리고 종전에도 차이가 아주 많이 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했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9월 16일에서 9월 30일 그 기간 내에 홈택스나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종부세를 1주택자 특례 적용을 신청을 하셔야 돼요. 한 개 더 해볼까요? 유리하지 않은 경우 한번 해볼게요. 어떤 경우면 유리하지가 않을까요? 공시 가격이 아까처럼 한 16억으로 해볼게요.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재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록하기를 누르면 여기 1번 해서 16억이 등록이 됐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부부 공동 명의 포함해서 이제 1세대 1주택 여부를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리고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부는 둘 다 젊어요. 아직 젊습니다. 그래서 78년생이라고 할게요. 78년생이고 그리고 취득일자도 아직 재작년에 취득했어요. 1주택자 특례는 그냥 아무나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만 42세, 연령, 고령자 세액공제 안 되죠. 그리고 보유기간도 5년이 안 됐으니까 세액공제가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간이세액 계산하기 해볼게요. 네, 이제 나왔네요. 먼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미적용했을 때 이때는 신청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동명의 그대로 놔두는 거니까 이때는 신청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이때 공제 6억 공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종부세가 인당 68만 7천 원으로 137만 4천 원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만약 1주택자 특례를 신청했다. 어떻게 되냐면요. 공제액이 12억이 아니라 11억으로 줄죠. 11억으로 줄고 그리고 세액공제는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공제액만 1억이 줄은 거죠. 그래서 세부담은 247만 2천 원으로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는 종부세를 단독명의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동명의인 채로 신청 안 하고 있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홈택스에서 우리가 비교해 보는 거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 홈택스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저랑 하신 것처럼 간이세액 계산하기 들어가서 가지고 계신 그 주택의 6월 1일, 올해 6월 1일 현재로 보유한 그 1세대 1주택의 기준시가를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지분율 넣으시면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1주택 적용한 게 유리하다 하면은 이 신청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2021년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서를 한번 같이 써볼게요. 2021년이고 이제 공동명의지만 1주택자로 신청하겠다라는 거예요. 올해는 처음 신청하는 거니까 특례 신청서고 올해 한번 신청을 해놓고 나면 계속 변동이 없으면 그 이후에 내년부터는 신청을 또 안 하셔도 되고요. 변경이 생겼을 때 지분율이 변동됐다던가 이제는 특례를 신청 안 하겠다던가 이런 변경이 생겼을 때 그때만 추가로 또 하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써볼까요? 2021년도고요. 21년도에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를 신청하는 건데 이름을 홍길동이로 쓰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쓰게 되고 그리고 주소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인이고 쓰고 그리고 우리가 최초로 신청하는 거고요. 나중에 만약에 변경하시게 되면 이렇게 변경에다가 체크를 해서 신청 유형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인데 부부 배우자랑 공동명의일 때만 이 특례 신청은 가능한 거예요. 부부가 아니라 자녀랑 공동명의다 이럴 때 신청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의 이름과 그리고 배우자의 이름을 쓰고요. 그리고 여기 주민등록번호 쓰시고요.
그리고 보유 지분 5대5다 그러면 50% 이렇게 쓰시는 거고, 5대5가 아니라고 하면 뭐 6대3 이런 식으로 지분 비율대로 보유 지분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5대5면 납세 의무자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5대5가 아니라 한 분이 더 크다 그러면 지분이 큰 사람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5대5인데 그럼 더 유리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연령이 더 높으신 경우가 유리하죠. 그래서 5대5인데 홍길동님이 연령이 더 높으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동명의 주택 소재지가 어디다, 뭐 서울시, 강남구 어디 이렇게 주택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뭐 동의를 받아 특례를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여기에 날짜 쓰고 9월 30일까지니까 뭐 한 25일에 했다 이렇게 하고 신청인 홍길동 사인하시고, 그리고 신청인의 제출 서류는 혼인관계 증명서 한 부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인관계 증명서 같이 제출을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 공동명의 특례 신청서는 이 기간 6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되게 간단하죠. 신청서 간단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아까 그 살펴본 홈택스에서 간이세 계산을 해보시고, 우리가 그냥 공동명의로 놔두는 것보다 1주택자 특례 신청하는 것이 세부담이 준다 그러면 이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요 기간에 제출을 하시면 올해부터 쭉 계속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